이래도 나한테 안 넘어오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킥킥킥 여기저기서 비웃음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왜 안절부절 못하는 레일리 뒤에서 고소하다며 비웃고 있는 걸까요? 레일리는 한마디로 퀸카입니다. 업무 능력뿐 아니라 큰 키에 아름다운 외모를 갖춘 이 회사의 재원이죠. 레일리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은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콧대가 하늘을 찌른다며 데이트를 거절당한 사람들은 레일리의 뒷담화를 하기 바쁜데요. 그런 레일리가 데이트 신청을 거절당했다고 하자 사람들이 고소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레일리를 거절한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온 한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레일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레일리라고 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제 겉모습만 보고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는 일하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언급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죠. 그러다 보니 제가 좀 친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편이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콧대가 높다느니 동료들을 깔본다느니 제 험담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업무에 집중하고 또 그러다 반복되고 정말 회사 생활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손꼽히는 IT 계열의 회사이다 보니 해외 파견 근무직도 많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저도 신입사원이었을 때는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늘 웃으면서 일하는 직원이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쉽게 보는 편이었어요. 자꾸 선을 넘으며 치근덕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은 불편한 터치도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노선을 바꾸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말도 없고 무뚝뚝한 그 한국에서 파견 온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게 된 건 우연하지 않은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동양 사람은 음침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일본에서 온 직원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었죠.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답니다. 같은 팀으로 배치된 그의 적응을 돕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적응을 빨리 해야 업무적으로 능률이 오를 수도 있고 저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을 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친절하다고 느꼈던 것일까요? 제가 본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결국 오해를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받아줘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죠.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었지만 제가 선물을 요구해 선물을 사줘야 하는데 무엇을 살지 몰라 고민 상담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정말 너무했습니다. 결국 상사에게 상담을 드렸고 그 파견 근무직 일본인이 부서를 바꾸는 데서 일단락이 되었죠. 아마 그때부터 제가 콧대 높은 도도녀를 자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아시아인이 파견 근무직을 온다니 처음에는 살짝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을 자신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 남자는 같이 일을 하면서 조금도 신경 쓰이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적응을 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처럼 적응을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성격도 시원시원해 대답도 잘했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없이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문화 자체가 역동적이고 일 처리를 빨리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마치 영화를 1.5배속으로 보는 것 마냥 일 처리를 빨리 해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약간 제 자리가 위협이 될 정도로 업무 처리가 빨라 경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그 직원의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회사의 인기남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늘 친절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죠. 심지어는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한테까지도 허리 숙여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에게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웃으면서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었죠. 형식적인 인사만 하거나 따로 말을 걸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은근히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상 티를 내지 않고 저도 똑같이 대했어요. 그러다 함께 출장을 가는 길에 길을 걷다가 슬며시 저를 안쪽으로 밀어넣으며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겠어요? 어?
뭐지 생각과 동시에 술 취한 노숙인이 우리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돈을 달라며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순간 깜짝 놀라고 무서웠지만 그 남자는 제 어깨를 살짝 감싸며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죠. 혹시라도 제가 해코지를 당할까 자리를 바꿔주었던 배려에 저는 살짝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아니야.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절해. 한국 드라마를 보니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친절한 모습이었어. 나를 위한 특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당시 장면이 떠올라 일에 집중이 안 되는 순간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 후로 그 남자를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늘 열정적으로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또 하루는 제가 주최하는 긴 회의를 마치고 다른 직원들은 지쳐서 자리를 박차고 빠져나가기 바빴지만 그 남자는 끝까지 저와 함께 자리와 회의실을 정리정돈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미국 사회에서는 자신의 일 외에 이해관계가 없다면 하찮은 일이라도 남을 도와주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 말하니 당연한 거 아니냐며 또 차가운 얼굴로 가버렸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냥 친절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때 회의에 너무 신경을 썼는지 저는 하루 종일 머리가 지끈거려 이마를 계속해서 짚으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슬며시 두통약을 주고 가는 것이었죠. 자꾸 헷갈리게 하는 그 모습의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 그 사람의 작은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일에 집중을 못하는 제 모습에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잠깐 할 말이 있다고 불러낸 뒤 대뜸 친해지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이었죠. 혹시 거절당하면 정리라도 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같은 팀원으로 일하는 게 다인데 갑자기 고백을 하니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적인 관계일 뿐 친해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깨끗하게 돌아섰어야 하는데 다음 말을 이어가는 순간 저는 망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일적인 관계는 친하게 지내면 안 되나요? 라고 다시 물었죠. 그러자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배려 없는 사람이 딱 질색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아니, 사람을 앞에 두고 너무 무례하다 따졌더니 그는 평소 다른 직원들을 무시하며 없는 사람 취급하는 모습만 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불쾌했는데 한편으로는 눈물이 나며 속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왜 이렇게 벽을 쌓고 일만 하며 콧대 높은 도도녀가 됐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무례한 사람 취급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옆팀 직원이 우리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죠. 하필 우리 회사에서 가장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작은 일도 큰 일로 소문내는 그런 직원이었어요.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짧은 순간에 이미 삽시간에 고백했다 차인 사람이라는 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수군 쌤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만 빼고 모두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킥킥거렸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시계를 수천 번 쳐다봤어요. 퇴근 후 너무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가 한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감당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다음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저는 그냥 또 일에만 열중하자고 마음먹고 죽기보다 하기 싫은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살짝 이상했어요. 저한테 쌓인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라 하루 사이에 저를 향한 조롱이 꺾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알고 보니 제가 어제 부랴부랴 퇴근을 한 후 그 남자는 다른 직원들에게 고백을 했다. 차인 건 자신이고 거절하자 화가 나 한마디 했는데 제가 울었던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레이위가 또 마음고생을 했겠다며 오해를 받고 소문에 휩싸였던 지난 이야기까지 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이 뒤집어 쓰려고 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조롱을 감당해야 할 일이 쉽지 않을 텐데도 말이죠. 저는 그 남자에게 당장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어려움을 자처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는 남자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이런 일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난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야기해서 미안했다며 오히려 사과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직장 생활에서 안 좋은 소문은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인사 고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말이죠. 지난 음침한 직원의 소문에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을 생각하면 누군가의 행동을 감싸주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의 배려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어리둥절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마음을 넘어 사랑하게 돼버린 것 같았죠. 한 번씩 보던 한국 드라마의 스윗한 남자 주인공들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제 앞에 버젓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결심했죠. 이 남자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파견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또 거절을 당할까 두려움에 다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고 생각했죠. 한국 지사로 파견 근무직을 신청했습니다. 따라가서 꼭 고백에 성공할 거예요. 응원해주세요. 레일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레일리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빠지고 말았네요. 이후 정말 고백에 성공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계속해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